1990년대 국방부는 북한군과 훗날 통일 이후 주변국을 견제하고자 해상 전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바다를 통해 침략하는 적군에 대적하기 위해 중형 잠수함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잠수함에 대한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국 잠수함 개발을 열망했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국자 개발로 제작된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이 그 모습을 자랑하는데, 세계 최초의 잠수함이라고 알려진 잠수함은 1801년 미국인 로버트 풀턴이 제작한 노틸러스호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해군에서 속수무책이던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 나폴레옹 황제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그 후 미국은 1894년 C1호라는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면서 잠수함 전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잠수함 역사는 꽤 오래되었죠. 반면 우리나라의 잠수함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잠수정은 1974년에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기준 배수량 약 70톤급의 코스모스급 잠수정입니다. 코스모스급 잠수함은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저렴해서 운영함에 무리가 없다는 것 빼고는 잠수함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소형 잠수정이었죠. 1973년 설립된 해군의 첩보대는 이런 부끄러운 잠수함 성능을 올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돌고래급의 잠수정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 진보에 코스모스급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92년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잠수함 전력에 대한 전술적 전투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209급 이천함은 단 한 발의 어뢰로 1만 1000톤급의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마 시티를 격침하며 전세계 해군의 호평을 받았었죠. 또 209급 잠수함을 포함해 214급 잠수함이 포함되면서 나름의 잠수함 전력을 보강해 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대적하기에는 살짝 무리수가 있기는 했으나 해안경비 및 야간 감시 활동 등의 작전 수행으로 흑초 활동을 하던 중 3000톤급 잠수함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2007년)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건조하는 장보고3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지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죠. 독일에서 전수를 받은 잠수함 기술과 209급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큰 틀을 계획합니다. 2014년 1번함 착공을 시작으로 2016년 2번함 착공, 2017년 3번함 착공을 진행하죠. 그리고 2018년에는 2014년에 시작한 1번함의 진수식이 이루어집니다. 1번함의 이름은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딴 잠수함 이름이 결정되어집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재원사항으로는 전장 83.5m, 전폭 9.6m, 배수량 3,705톤과 디젤 전기 추진 방식, 최대 속도 20노트입니다. 여기에 무장사항으로는 K731 백상어중어뢰와 UGM-84 하푼 대함미사일,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외 기뢰와 표적 추적 시스템 및 어뢰 유도 및 탐지 시스템이 자동화되었죠. 도산 안창호함의 자망 우수성은 2020년 디젤 잠수함으로는 3주가량의 세계 최고의 자망 지속시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함체 내 공기를 터빈이 빨아들여서 압축한 뒤 고압의 물이 어뢰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연속적으로 어뢰를 발사할 수 있으며 소음이 가장 적은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죠. 도산 안창호함이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는 것이 왜 대단한 것이냐면 북한군의 잠수함 기술과 비교해본다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북한군은 자력갱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보다 무력 시위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2000년대의 SLBM 개발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인해 침전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소식에 의하면 2008년 러시아로부터 노후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했고 북한군은 현재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2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만일 SLBM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군이 실제 3,000톤급 잠수함을 핵 추진해 SLBM 발사가 가능하게 건조한다면 한미가 구상하는 킬체인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이죠. 발사된 원점을 찾을 수 없으니 대응 공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지스함을 늘리고 이에 걸맞는 잠수함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안전한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훗날 통일 후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전쟁 억제를 시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죠.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진수한 군함 잠수함, 지원함, 수륙향용 함정이 영국 해군이 보유한 전체 함대보다 많은 중국은 현재 최신의 핵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보유한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한다는 계획과 신형 잠수함 다이게이함을 진수하며 해상 강국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죠. 다이게이함의 선체는 기존형과 비교해 상대가 한층 탐지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설계되고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길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최신형 잠수함을 지속 개발 생산하여 도산한 창호함과 함께 지난 2020년 11월에 진수된 안모함과 진수가 예정된 이동영함까지 건조가 된다면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가 만드는 무기체계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우주선과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은 그만큼 복잡한 기술과 난해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군사강국들보다 늦은 잠수함 개발이어도 타국과의 차별성과 기능성을 발휘한 뛰어난 무기를 자국 기술로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영상은 사회지식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